이번 시간에는 족골음 간경의 경혈들 중에서 다리 부위와 몸통 부위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치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골음 간경의 5번째 경혈인 여구혈입니다. 여구혈부터 족골음 간경이 발목을 지나서 종아리 안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종아리 안쪽에 족골음 간경 유주 경로는 족대음 비경과 마찬가지로 경골의 후연을 지나가게 됩니다. 뼈와 근육 사이, 여기 종아리 안쪽에 보면 경골뼈가 있고요. 그리고 경골뼈 뒤에 비복근이 있죠. 그러면 족골음 간경과 족대음 비경이 겹쳐져서 두 개의 경맥이 동시에 뼈와 근육 사이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여구혈의 위치는 발목과 무릎 관절 사이를 16촌으로 보는 골도에서 여구혈은 발목 위로 5촌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목과 무릎 사이를 16촌으로 보는 골도에서 중간이면은 8촌, 중간이면은 4촌, 여기에서 1촌을 올라가면 여구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구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과 무릎 사이를 16촌으로 보고 발목 위로 5촌 높이입니다. 뼈와 근육 사이에 치열을 합니다. 여구혈은 족골음 간경의 락혈인데요. 이 여구혈에서 간경의 락맥이 갈라져서 반대편에 표리가 되는 족소양 단병 쪽으로 락맥이 갈라져서 주행하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경혈입니다. 그래서 간경과 담경의 기능에 공통으로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여구혈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족골음 간경의 6번째 경혈인 중도혈입니다. 중도혈은 족골음 간경의 극혈입니다. 그래서 극혈의 특성상 통증성 질환에 잘 사용하는데요. 극혈 중에서도 양경의 극혈인 경우에 외상성 통증, 근골격계 통증에 더 잘 사용하고요. 음경의 극혈인 경우에는 출혈성 통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에서 밖으로 뭔가 액체가 빠져나갈 때처럼 빠져나갈 때마다 몸이 어딘가 아파요. 몸이 괴로워요. 자, 이러한 출혈성 통증에 더 적합한 것이 음경의 극혈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중도혈입니다. 몸에서 밖으로 뭔가 빠져나갈 때마다 아프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생리통이죠. 특히나 이 중도혈이 소속 경맥이 족골음 간경이기 때문에 간이 혈을 주관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경맥 유주에 따르면 족골음 간경의 유주 경로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생식기가 들어있어요. 영주 경맥편에 의하면 다리를 지나서 복부로 들어간 다음에 족골음 간경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요 생식기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서 상복부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경과 생리 기능, 자궁이나 난소 기능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더군다나 족골음 간경의 극혈인
이 중도혈이 생리통에 가용되는 경혈입니다. 그러면 중도혈을 추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 사이를 16촌의 골도로 보고 발목 관절 위로 7촌입니다. 여구혈에서 위로 2촌을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발목 위로 7촌이니까 발목과 무릎 사이의 중간 높이에서 아래로 1촌을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중도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구혈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 사이로 피부에 수직이 되도록 직자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맥의 주행 방향에 근거해서 보를 하거나 사를 하는 방향으로 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족골음 간경의 7번째 경혈인 슬관혈입니다. 네, 슬관혈은 글자를 보시면 무릎 슬자에 관련되었다, 관문이다 할 때 그 관자를 썼는데요. 혈 이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무릎과 관련되어 있구나, 무릎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족골음 간경에서 무릎 관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혈이다 라는 뜻입니다. 슬관혈의 위치는 여구와 중도를 지나서 무릎 쪽으로 주행을 하는 족골음 간경이 무릎 근처에 다다랐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슬관혈의 위치는 음릉천과 곡천혈의 중간 지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족태음 비경을 했을 때 족태음 비경의 합혈 기억나시나요? 음릉천혈이 있었죠. 경골 안쪽을 따라서 뼈와 근육 사이가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오다가 무릎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음릉천혈에 다다르면 뼈가 이 경골의 후연이 수직으로 똑바로 오던 것이 갑자기 뒤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뼈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수직으로 똑바로 오던 뼈의 경골뼈의 후연이 뒤로 꺾이기 시작할 때 그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 거기에 뼈와 근육 사이가 음릉천이었죠. 자, 여기 족태음 비경의 합혈 음릉천과 곡천 사이의 중간 지점인데요. 곡천은 무릎 뒤쪽에 오금주름의 안쪽 끝인데 오금주름의 안쪽 끝에서 어떤 구조물을 촉지해야 되느냐면 무릎 안쪽에서 대퇴부를 비스듬하게 지나서 이 상전 장골교까지 주행하는 봉공근이라고 하는 이 살토리우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안쪽, 이 근육의 여기 지금 이 근육 보이시나요? 이 근육이 봉공근인데요. 우리가 축구에서 인스텝 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리의 안쪽에 힘을 주어서 다리를 안쪽으로 감아서 힘을 주는 동작을 할 때 이 봉공근에 긴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릎 뒤쪽에 오금주름에서 이 봉공근의 바로 뒤쪽 함몰처가 바로 곡천인데요. 이 족태음 비경의 음릉천과 족골음 간경의 합혈, 곡천 두 개 사이에 중간 지점,
여기가 바로 슬관혈이 되겠습니다. 슬관혈을 취혈하다 보면 간혹 이 경골 뒤에 있는 이 비복근에 경직된 지점으로 자침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슬관혈을 자침하다가 갑자기 근육이 펄쩍 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비복근에 TP점을 자입을 해서 비복근에 TP가 풀리는 그 점핑 사인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슬관혈에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릉천을 찾고요. 그리고 곡천을 찾고, 그런 다음에 음릉천과 곡천의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에서 뼈와 근육 사이, 여기가 슬관혈입니다. 만약에 슬관혈을 찾았는데 자침을 하기 전에 슬관혈 위치에서 근육 경직이 촉지가 된다. 그러면 그 경직된 근육 쪽으로 침을 꺾어서 자침 방향을 그 경직된 지점 쪽을 향해서 자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슬관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골음 간경의 8번째 경혈인 곡천혈입니다. 곡천혈은 족골음 간경의 합혈이면서 오행상 수에 해당하는 혈입니다. 합혈이다 보니까 무릎 관절 근처에 있게 되는데요. 곡천혈의 위치는 바로 무릎 관절상에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오금의 뒤쪽, 무릎 관절 뒤쪽에 오금 주름이 있는데 오금 주름에서 안쪽 끝에, 우리 영축 경맥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궤 내렴, 괴계의 내렴, 이 오금의 안쪽 끝을 지나간다. 누가? 족골음 간경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금 주름의 안쪽 끝 부위에 곡천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곡천혈을 취혈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족소음 신경의 음곡혈을 취혈할 때 제가 곡천 이야기를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족골음 간경의 곡천과 족소음 신경의 음곡혈이 두 개가 이 힘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무릎 안쪽에 이 오금주름 안쪽 끝에 족소음 신경과 족골음 간경이 아주 가깝게 붙어서 지나가요. 자, 그때 음곡혈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릎의 오금주름의 안쪽 끝에 힘줄 3개가 지나가는데 가장 뒤쪽에 있는 것이 반막양근, 세미메브라노스, 중간에 있는 것이 반건양근, 세미텐디노시스, 그리고 가장 앞쪽 무릎뼈와 가까이 있는 힘줄이 봉공근, 살토리우스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음곡혈의 위치, 족소음 신경은 어딜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반막양근하고 반건양근의 힘줄 사이를 지나간다. 음곡혈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곡천혈은 이 반건양근하고 봉공근 사이, 요 두 개의 힘줄 사이에 곡천혈이 위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음곡이나 곡천이나 두 개가 다 요 무릎 뒤쪽 오금주름의 안쪽 끝인데
여기에서 봉공근, 반건양근, 반막양근 세 개의 힘줄을 찾아서 각각의 위치에 이렇게 음곡과 곡천을 취혈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곡천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뒤쪽에 오금주름에서 주름의 안쪽 끝 부분에 봉공근을 촉지하고요. 이 봉공근 힘줄의 바로 뒤쪽 함몰처가 곡천혈입니다. 그리고 곡천혈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봉공근에 비해서 가느다란 힘줄, 이것이 반건양근입니다. 곡천혈은 족걸음 간경의 합혈이면서 오행상 수가 되는데요. 족걸음 간경의 경맥의 오행이 목이기 때문에 수생목, 그래서 자경보혈이 되죠. 자경보혈이기 때문에 곡천혈을 보하면 이것이 바로 족걸음 간경 자체를 보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간이 힘든 사람들, 특히 통통한 체격보다 마른 체형 환자들한테 좋습니다. 나는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나는 질 나쁜 돼지야. 나는 먹기만 하고 살은 안 쪄. 왜 그럴까요? 흡수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여러분 간과 관련된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면역 기능이 있죠. 몸의 저항력이 낮아요. 면역 기능이 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해요. 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병원체에 저항하는 것이 간이 총괄하고 있는 면역 기능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맨날 피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에 취약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바이러스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감기죠. 걸핏하면 감기 걸립니다. 더우니까 에어컨 켰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 시원해 이러는데 나는 H 왜요? 이 찬바람이 나에게는 너무 과분해. 나는 이거를 저항할 힘이 없어요. 네, 이런 분들 간 기능이 약하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곡천을 보해주면 아까 태충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천보와 태충보를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족걸음 간경의 9번째 경혈인 음포혈입니다. 네, 음포혈은 이제 족걸음 간경이 무릎 관절을 지나서 대퇴부로 올라가는데요. 대퇴부로 진입해서 처음 나오는 혈이 음포혈입니다. 네, 음포혈의 위치는 곡천혈상, 무릎 관절상 4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족걸음 간경이 무릎 관절에 있는 혈이 곡천혈이라고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무릎 관절을 지나서 대퇴부를 지나서 이 서해부를 지날 때 서해부에 있는 족걸음 간경혈이 금맥이라고 하는 혈이 있습니다. 자, 인맥으로부터 양 옆으로 2.5촌 떨어져 있는 혈이 금맥혈입니다. 이 곡천혈을 지나서 금맥혈을 향해서 대퇴부 안쪽에 앞쪽은 태음경, 족태음 비경이 있고요. 뒤쪽에는 소음경, 족소음 신경이 있죠. 그 태음경과
소음경 사이에 중간 위치, 자, 족고름 간경은 고름이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를 지나서 금맥까지 주행하는 것이 족고름 간경의 유주 경로인데요. 곡천에서부터 서해부에 있는 금맥혈까지, 이 무릎 관절부터 서해부까지를 우리가 골도법에서 18촌의 골도로 간주합니다. 이 골도법에서 무릎 관절상 4촌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음포혈입니다. 자, 그러면 음포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곡천혈을 치열할 때 제가 어느 근육을 말씀드렸냐면 이 무릎 안쪽에서 대퇴부를 비스듬하게 지나서 이 상전 장골근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주행하는 봉공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이 봉공근. 자, 곡천혈에서 금맥혈을 따라서 위로 4촌을 주행을 하는데 구촌 4.5 곡천혈 위로 4촌인데요. 네, 봉공근의 후연 뒤쪽에 음포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포혈의 일반적인 자침 방향은 물론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 것인데요. 주변에 봉공근을 비롯해서 몇 개의 근육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혹시나 음포를 찾은 다음에 음포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여기는 경직이 좀 심한데 그러면 그쪽으로 침을 꺾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음포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천과 금맥을 이은 선 족고름 간경의 유주선에서 곡천상 4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음포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고름 간경의 10번째 경혈인 조고리혈입니다. 조고리혈은 이제 족고름 간경이 대퇴부의 중간 부위를 지나서 무릎 관절보다는 복부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경혈입니다. 조고리혈의 위치는 서해부에서 아래쪽으로 무릎 관절 쪽으로 3촌 떨어져 있는 경혈인데요. 제가 곡천혈을 하면서 이 대퇴부에서 족고름 간경이 지나가는 유주 노선을 설명드렸는데 무릎 관절에서는 이 봉공근의 바로 뒤쪽, 무릎 뒤쪽에 오금주름의 안쪽 끝에서 봉공근 근육의 바로 뒤에 곡천혈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서해부에서는 금맥혈이 족고름 간경상의 경혈인데요. 곡골에서부터 인맥의 치골결합 바로 위에 있는 곡골에서부터 수평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면 우리가 흔히 사타군이라고 부르는 그 서해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서해부, 복부와 대퇴부의 경계선인 이 서해부 상에서 인맥 옆으로 2.5촌, 자, 복부에서 우리가 골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복직근이었죠. 이 복직근의 가로폭이 4촌인데요. 인맥 옆으로 2.5촌에 해당하는 서해부상에 있는 경혈이 족골음 간경의 금맥혈입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에 있는 이 곡천혈 그리고 곡천을 지나서 금맥을 향해서 이렇게 대퇴부 안쪽에 중간 위치에서 주행하는 것이 족골음 간경입니다. 대퇴부 안쪽에서 앞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족퇴음 비경이고요. 퇴음경이 앞으로, 소음경은 뒤로, 걸음경은 가운데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퇴부 안쪽에서도 족퇴음 비경이 앞으로, 족소음 신경은 뒤로, 그리고 비경과 신경 사이에 중간 위치에서 족골음 간경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곡천과 금맥을 이은 이 족골음 간경의 유주선상에서 서해부 아래쪽으로 3촌 높이에 위치하는 것이 조고리혈인데요. 무릎 관절과 서해부 사이의 거리가 우리 골도법에서 18촌입니다. 그러면 절반 하면은 9촌, 4.5촌. 그러면 금맥에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2 지점. 여기가 족오리혈이 되겠습니다. 족오리혈도 다른 음포라든지 기타 다른 혈들처럼 주변에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침 방법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법이지만 혹시나 조고리를 찾았을 때 주변의 근육 중에 어딘가 경직이 좀 심한 것 같다. 그런 근육의 경결점이 촉지가 되면 침 방향을 근육의 경결점 쪽으로 틀어서 그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자침을 하는 것도 괜찮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고리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천과 금맥을 이은 선상에서 곡천과 금맥이 18촌의 골도일 때 금맥 아래쪽으로 3촌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혹 환자들 중에 조고리혈을 취혈을 했을 때 조고리혈 부근에 또는 혈 위치에 동맥 박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부에서 하집으로 내려가는 대퇴부 동맥이 조고리혈을 부근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맥진을 할 때 주로 손목에 있는 이 촌구맥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내경에 따르면 두경부에 3군데, 팔에 3군데, 다리에 3군데, 총 9군데의 진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삼부구후맥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이 삼부구후맥 9군데를 진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다리에서 진맥을 하는 3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조고리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고리혈의 위치가 서해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바지 속에 손을 넣거나 아니면 바지를 걷어 올리거나 바지를 벗거나 해서
조고리혈, 복부에서 하지로 내려가는 이 하지부 동맥을 촉진해서 동맥 박동을 우리가 느끼면서 맥진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자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환자 치료가 중요하긴 하지만 부인이 왔을 때 의사가 치마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 부위에 맥진을 하면 오해를 받겠죠.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환자의 경우에는 조고리혈을 맥진을 해서 이 부위를 바로 진맥하는 것이 아니라 조고리혈을 태충혈로 대체를 합니다. 네, 발등에 있는 우리 족고름 간경의 원혈, 태충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조고리혈을 그대로 진맥을 하지만 여자 환자들의 경우에는 조고리를 진맥하지 않고 발등에 있는 태충으로 조고리를 대체해서, 그래서 다리의 세 군데를 진맥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원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족고름 간경의 11번째 경혈인 음염혈입니다. 음염혈은 조고리혈과 1촌의 거리를 두고 붙어 있는 혈인데요. 그래서 조고리혈과 일맥상통하는 혈입니다. 음염혈의 위치는 조고리에서 1촌을 더 몸통 쪽으로 올라간 위치, 그러니까 서해부에서 무릎 관절 쪽으로 2촌 아래에 위치하는 경혈입니다. 조고리와 마찬가지로 음염혈에서도 동맥 박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부에서 하지부로 내려가는 하지부 동맥이 음염혈 주변으로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동맥 박동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맥을 피해서 자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혈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혈을 촉지하고 나서 주변 근육이 경직이 느껴진다면 그 경직된 근육 방향으로 침 방향을 틀어서 경직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음염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부터 서해부까지 18촌의 골도법에서 서해부 아래쪽으로 2촌인데요. 조고리혈에서 서해부 쪽으로 1촌을 올라간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음염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고름 간경의 13번째 경혈인 장문혈입니다. 네, 장문혈은 비장의 복모혈인데요. 네, 그래서 장문혈을 깊이 심자하면은 비장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장의 복모혈이다 보니까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하는 것은 금기이고요. 만약에 침을 꼭 사용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침을 완전히 눕혀서 횡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침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외에 뜸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핑이나 아니면 적외선이라든지 아니면 핫팩 같은 비침습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장문혈의 위치는
11번 갈비뼈 끝에 있는데요. 우리가 족소형 담경에서 대맥혈을 취혈할 때 11번 갈비뼈 끝에서 이 수직선을 가상선을 그려가지고 대맥을 취혈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촉지했던 11번째 갈비뼈의 끝이 바로 장문혈입니다. 장문혈 11번 갈비뼈 끝을 쉽게 촉지할 때 어떻게 했는지 간편취혈법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먹을 가볍게 쥐고 나서 여기 목, 우리가 쇄골, 양쪽 쇄골이 만나는 정중선상에서 쇄골 안쪽에 한가운데, 우리가 이게 해부학적인 용어로 주굴라 노치, 흉골병 바로 위에 마니브리움이라고 하는 뼈 바로 위에 보면 요 목젖 아래쪽에 움푹 들어가는 함몰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먹을 딱 댔을 때 나의 주점, 요 팔꿈치 끝이 11번 갈비뼈 끝에 닿게 돼 있어요. 이 자세를 취하면 여기가 11번 갈비뼈 끝입니다. 자, 그랬을 때 11번 끝을 촉지하고 나서 여기에 직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평행하게 횡자를 하는 것이 안전한 자침 방법입니다. 그러면 장문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까지 갈비뼈는 앞쪽에 와서 흉골에 연결되어 있는데 11번째랑 12번째 이 두 개의 갈비뼈는 앞에 와서 어디에 달라붙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부유누골이라고 하죠. 이 11번 갈비뼈를 촉지해서 이 갈비뼈의 끝, 자 여기가 장문인데요. 만약에 체형이 비대하다든지 아니면 근육 경직이 좀 심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갈비뼈가 촉지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1번보다 바로 밑에 있는 12번, 가장 밑에 있는 이 12번째 갈비뼈가 바로 이 11번 갈비뼈보다 찾기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밑에 12번 갈비뼈를 먼저 찾고 나서 그 위에 있는 11번을 찾고, 그래서 11번 갈비뼈를 따라서 안쪽으로 오다가, 자, 갈비뼈가 끝나면 여기가 장문혈입니다. 자, 그러면 장문혈에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침을 사용할 경우에는 직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피부에 평행하게 횡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족골음 간경의 14번째 경혈인 기문혈입니다. 기문혈은 족골음 간경의 마지막 혈, 종지혈이면서 동시에 간의 복모혈이죠. 그래서 장문과 마찬가지로 장의 복모혈이기 때문에 직자로 심자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침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와 평행하게 침을 눕혀서 횡자하는 것이 안전한 자침 방법입니다. 그리고 침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 기술보다는 뜸이라든지 핫팩이나 테이핑, 적외선 같은 비침습적인 의료 기술을 시술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문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문혈의 위치는 유중을 지나는 족양명 위경 수직선상에서
6번, 7번 갈비뼈 사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족양명 위경에서는 5번, 6번까지만 경혈이 나오고 6번, 7번에는 족양명 위경혈이 없습니다. 5번, 6번 사이에 있는 유근혈을 마지막으로 흉부 경혈이 끝나고요. 족양명 위경은 복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유근혈 바로 밑에 있는 6번과 7번 사이에 있는 경혈은 족양명 위경혈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족고름 간경의 기문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중을 지나는 수직선상에서 6번, 7번 갈비뼈를 촉지를 해야 되는데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여기 있는 이 갈비뼈가 6번 갈비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갈비뼈가 7번 갈비뼈고요. 그러면 유중을 지나는 수직선상에서 이 6번과 7번 사이, 여기가 기문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부와 평행하게 횡자하는 것이 안전한 자침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족고름 간경의 다리 부위와 몸통 부위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